2005년 11월 영국 노스요크셔에 위치한 테드캐스터 공립학교는 일주일 동안의 수학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수학여행은 캠핑과 하이킹, 인근 동굴을 탐험하고 캠프파이어도 즐기는 일정이었습니다. 학교의 학생이었던 조셉은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 친구들과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수학여행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방학이 곧 다가오던 터라 학교 학생들은 더욱더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학생들을 데리고 현장 체험학습 전문 여행사인 베어리 파크 아웃도어가 운영하는 베어리 파크 센터로 향했습니다. 총 100여 명의 학생이 모였고 9명에서 10명씩 나누어 총 9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조셉을 포함한 11명의 아이들이 속한 그룹은 인근에 위치한 니더데일 동굴을 탐험하는 그룹이었습니다. 나머지 그룹은 낚시를 하러 가는 그룹, 근처 숲에서 소풍을 하는 그룹, 아니면 암벽 등반을 진행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셉이 속한 그룹은 니더데일 동굴 근처로 모였습니다. 이 동굴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동굴이었는데 일반적인 동굴은 보편적으로 큰 동굴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데 니더데일 동굴은 맨체스터 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만 동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땅에 파인 구멍처럼 보이지만 그 구멍을 통해 들어가면 거대한 동굴로 이어졌습니다. 이 동굴 탐험 그룹의 가이드는 17살의 자원봉사자가 동굴의 가이드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11명의 아이들은 맨체스터 홀로 들어가 몸을 숙이고 비좁은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11명의 아이들은 통로를 지나 넓은 방에 도달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작은 구멍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지만 땅 밑에 있던 동굴의 크기는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은 축축한 상태였습니다. 동굴의 바닥은 물로 덮여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은 모두 장화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동굴을 돌아다니며 이곳에서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통로를 따라 내려가며 크고 작은 동굴을 지나 흥미로운 동굴 탐험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작은 공간은 천장이 낮았고 조금 좁았지만 아이들이 서 있을 공간은 충분해 보였습니다. 물이 아까보단 조금 차올랐지만 아이들이 신고 있는 장화 덕분인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앞에 더욱더 작은 통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너머가 너무 궁금했던 나머지 이 통로도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한 명씩 몸을 비틀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통로는 울퉁불퉁했고 약 12m의 길이를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며 기어가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통로의 바닥은 진흙탕이었기 때문에 통로를 기어가는 사람들의 옷이 모두 젖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찝찝한 상태였지만 마침내 마지막 동굴에 도달했을 때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동굴의 수위는 무릎 위까지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장화는 물론 온몸이 젖어 추위를 느꼈지만 성취감 때문인지 괜찮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무엇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가이드가 알기론 마지막 동굴의 수위는 무릎 위까지 오는 수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선가 점점 물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이드는 혼란스러워했고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궁금해했지만 찾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의 수위가 더 높아지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이 빠른 속도로 차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즉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동굴은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의 빨리 나가고 싶다는 비명과 울음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지며 담당 교사는 모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통로를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물이 찬 통로를 통과하려면 아이들은 숨을 참고 잠수해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교사가 먼저 탈출해 출구에서 아이들을 구출해 주는데 도움을 주었고 가이드가 아이들과 함께 이동해서 아이들을 최대한 빨리 탈출시키고자 했습니다. 동굴 군데군데 에어포켓에 공기를 마시고 잠수하고를 반복하며 아이들이 하나 둘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셉도 마찬가지로 에어포켓에 공기를 마시고 잠수했지만 자신이 없었던 것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숨을 들이마시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마지막 남아있던 에어포켓은 점점 물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가이드도 조셉을 찾지 못하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로에서 나온 아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진흙탕 수준이었던 물이 이제는 배까지 올라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셉은 아직도 그 문제의 통로에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였던 가이드는 조셉을 어떻게든 구출해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룹 담당 교사는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하다며 가이드를 제지했습니다. 결국은 조셉을 두고 그룹은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룹은 깜짝 놀랐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았으며 하늘은 깨끗했고 비는 한 방울도 떨어지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물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인근에 위치한 저수지와 댐 때문이었습니다. 동굴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스카하우스 저수지에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밑에 있는 리드 강에 물을 방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 지하에 있던 동굴까지 물이 넘쳐 흐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응급구조대는 20분 만에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문제의 통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물은 점점 빠지고 있었고 구조대원들은 통로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통로 구석에서 목숨을 잃은 조셉 리스터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추억으로 가득 찰 수학여행이 한순간에 비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동굴로 들어가기 전 저수지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고 예견할 수 없던 사고였기 때문에 학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추억의 수학여행이 안타까운 사고로 변하게 된 이번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